안녕하세요. 초긍정은 성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단 한 문장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셨나요? 나는 오늘도 힘들겠지. 아니면 나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에서 변화를 원합니다. 더 나은 수입, 더 건강한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원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나는 늘 제자리일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당신의 말이 그 현실을 완성한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이미 수많은 연구가 이 말을 증명합니다. 최근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죠. 나 완전 럭키비키잖아. 원형적 사고, 그래도 킵고잉, 이런 말들이 왜 유행할까요? 단순히 재미있어서일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긍정의 언어가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짜 최악이야. 오늘 완전 망했어.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것도 다 경험이지. 뭐 다음엔 더 잘하면 돼. 이 두 사람의 하루가 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말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각의 방향이 인생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 둘째, 당신의 말이 당신의 현실이 된다는 것. 셋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하루 평균 생각 중 80% 이상이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중 95%는 어제와 같은 생각이 반복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대부분의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바꿔야 할 패턴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이 패턴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미래를 훔치는 도둑이다. 생각은 단순한 뇌의 전기 신호가 아니라 행동의 시동 버튼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그 가능성을 탐색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뇌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즉, 생각은 뇌의 명령 코드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잘못된 코드를 입력하면 에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뇌에 잘못된 코드를 입력하면 인생에 에러가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코드를 입력하고 있나요? 불안하다. 나는 운이 없어. 나는 평범해.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뇌 속을 실패 알고리즘으로 채웁니다. 반대로 나는 배워가고 있어.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 말들은 전두엽을 자극해 실행력과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방향을 정하고 말이 속도를 결정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교통체증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계속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막혀? 오늘 또 지각이네. 내 인생 왜 이래?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여유있게 출발할걸. 그래도 덕분에 좋아하는 음악 들을 시간이 생겼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하루가 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은 회사에 도착해서도 짜증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유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니까, 감정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니까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현실이 된다. 조엘 오스틴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이다. 그 씨앗이 내일의 현실로 자랍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신경언어학에서는 이것을 언어 자극 효과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반복하면 뇌는 안전 신호를 감지해 집중력, 창의력, 감정,
조절 능력이 상승합니다. 당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결국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나요? 나 왜 이렇게 못해? 아니면 오늘도 잘하고 있어.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이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면 뇌는 부족한 증거를 찾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 뇌는 가능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한 대로 된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당신의 미래를 먼저 떠올리세요. 당신이 말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나한테 좋은 일은 안 생겨.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 친구한테는 좋은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처음엔 어색했대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 승진 기회가 왔고 6개월 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바뀐 걸까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말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아 허용선. 이 부분이 오스틴 철학의 핵심이자 현대 심리학에서도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허용선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정한 한계가 그 사람의 인생 상한선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개념입니다. 연봉이 올라가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복권에 당첨됐지만 몇 년 만에 돈을 다 잃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운이 아니라 내면의 허락 수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바로 인생의 리미트가 됩니다.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허락한 만큼만 성공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인생을 허락하고 있나요? 나는 평균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이야말로 당신의 성장 엔진을 멈추게 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나는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야 라고 정해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6천만 원 제안이 와도 거절하게 됩니다. 아니면 받아도 불편해서 결국 다시 5천만 원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수준과 다르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아 허용선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새로운 수준을 선언하는 것. 나는 더 큰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나는 나의 가치를 넓혀가고 있다. 나는 풍요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문장들을 21일 동안만 반복해보세요. 뇌는 새로운 수준을 기본값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용서. 조엘 오스틴은 말합니다. 감사는 과거를 치유하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현재의 인식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인식하는 순간 부족감은 줄고 풍요감이 자라납니다. 하버드대의 감사 실험에서도 단 10일 동안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우울감이 25% 감소하고 수면 질이 35% 향상되었습니다. 뇌는 감사를 느낄 때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바로 행복의 감정과 연결된 생리적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보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3가지만 떠올려도 지금 여러분 기분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마음이 공간을 정리하는 청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감정이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그 에너지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조엘 오스틴은 말합니다. 탓하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 묶이고 용서하는 순간 당신은 미래로 걸어간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건데 왜 안 하지?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오스틴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빠도 유지되는 선택이다. 믿음이란 낙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나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는 합리적 확신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믿음은 자기 효능감으로 설명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실제 행동을 합니다. 결국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즉 믿음은 실행의 연료입니다. 지금 당신이 믿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한 만큼 인생은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망설여지시나요? 실패할까 봐 두렵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수없이 실패했다. 단지 그들은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믿음이란 결과를 보장받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안 보여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스틴의 철학을 현대 루틴으로 정리하면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아침 선언. 루틴. 하루를 시작하며 거울을 보고 말하세요.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기회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건 뇌의 긍정 회로를 심는 코딩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나도 안 믿는데 이걸 왜 말해?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21일만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21일 후에는 이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낮 감사 루틴. 잠시 멈춰 오늘 감사할 세 가지를 써보세요. 작아도 좋습니다. 좋은 날씨, 따뜻한 커피, 내가 존재함. 감사는 현실을 재정의하는 렌즈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점심 먹고 나서 1분 그냥 오늘 감사한 것 세 가지만 떠올리세요. 이것만 해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밤 용서 루틴. 잠들기 전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얼마나 인정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수면의 질, 그리고 내일의 집중력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루틴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30일 만에 뇌가 변합니다. 이건 자기 개발이 아니라 신경회로 재구성의 원리입니다. 이제 정말 강력한 도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긍정선언. 오스틴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모른다. 생각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건 현실 명령이 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장 중이다.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로 가고 있다. 이런 선언을 3주만 지속하면 당신의 표정, 언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은 진동이고 진동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향으로 삶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교 대신 몰입하라. 오스틴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비교는 긍정의 적이다. 비교는 자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은 순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심리학자 연구에 따르면 SNS 비교 습관은 자존감을 최대 35% 낮춥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기 소모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단 한 가지에만 몰입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 이 작은 기준이 진짜 성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됩니다. 남들이 연봉 1억 받든 10억 받든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인가요? 여러분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행동이 말보다 빠르다. 오스틴은 말합니다.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발끝에서 드러난다. 즉 긍정적인 태도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행동하세요. 작게라도 움직이는 순간 뇌는 나는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 두려움을 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첫 번째 행동을 하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새로운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세요. 일단 움직이세요.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하세요. 그럼 뇌가 나 지금 뭔가 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럼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만 커집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이고 당신의 믿음은 물이며 당신의 행동은 햇빛이다. 그 세 가지가 모일 때 인생은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해보세요.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 세 문장을 21일 동안만 실천하세요. 당신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착각이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긍정은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도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긍정의 힘입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Z세대 사이에서 포지티브 모멘텀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긍정적 사고로 시대의 불안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럭키비키 행진 욕구 펠리컨적 사고, 이런 말들이 왜 유행할까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언어가 불안을 이긴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말하세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21일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의 초긍정 메시지 꼭 기억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선언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감사 루틴 깜빡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keep going, 이 말 기억하시죠? 전날보다 몸무게가 늘었지만 그래도 다이어트 keep going,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긍정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공하려면 24시간 일해야 한다고.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깊게 집중하고 완전히 쉬는 것, 이 리듬이 중요합니다.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5분 집중, 5분 휴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0분 집중, 10분 휴식이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90분 집중, 15분 휴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템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템포에 맞춰서 하루를 설계하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벽 5시가 맞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침 7시가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방식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하루를 설계하세요. 그게 진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정말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대신 물 한 잔 마시고 창문 열고 햇빛 쬐세요. 그리고 거울 보면서 오늘의 선언하세요. 이게 하루를 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연과 접촉하세요.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공원 산책 아니면 그냥 건물 밖으로 나가서 하늘 보기, 이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셋째, 저녁에는 디지털 디톡스 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멀리 하세요. 대신 책 읽거나 명상하거나 가족과 대화하세요. 이게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넷째, 매일 감사 일기 쓰세요.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감사한 것 하나만 써도 됩니다. 이게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완전히 쉬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을 만드세요. 이게 번아웃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실천해도 3개월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함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완벽주의.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예 시작을 못합니다. 여러분,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60점만 해도 시작하세요. 하다 보면 80점, 90점 됩니다. 하지만 시작 안 하면 영원히 0점입니다. 두 번째 함정, 비교.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여러분,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만 가면 됩니다. 세 번째 함정, 조급함.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조급해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 함정, 환경 탓. 내가 이런 환경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는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환경을 바꾸든지 환경을 받아들이든지 선택하세요. 하지만 탓은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함정, 과거에 집착. 과거의 실패를 계속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로 가세요. 여러분,
이 5가지 함정만 피해도 성공 확률이 10배 높아집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둘째, 말이 그 현실을 완성한다. 셋째, 자아 허용선을 높여라. 넷째, 감사와 용서를 실천하라. 다섯째, 믿음은 선택이다. 여섯째, 아침 낮밤 루틴을 만들어라. 일곱째, 비교 말고 몰입하라. 여덟째, 관찰자가 되어라. 아홉째, 자신만의 템포를 찾아라. 열째,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라. 여러분, 이 10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21일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로 바뀝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과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하고 동시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다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꼭 하세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성장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의 초긍정 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습관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초긍정의 하루 되세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긍정은 성공의 시작입니다.